킹 매직 기상관측 디지털 시계. 이 제품은 작고 귀여운 디지털 시계로 와이파이로 기상 정보를 받는 제품이에요. 아주 미니멀한 포장으로 되어 있네요. 제품을 꺼내면 애플 매킨토시 같은 레트로한 디자인의 시계가 나옵니다. 예전에 LCD 모니터도 연상시키는 제품이네요. 매뉴얼은 동봉된 QR코드를 스캔하면 볼 수 있네요. 이 제품은 전원선을 연결해야 쓸 수 있어요. PD 충전기 같은 고속 충전기와 연결시키면 잘 안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제 이 화면이 뜨면 와이파이와 연결해야 해요. 휴대폰의 와이파이 윈도우에서 GIFTV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메뉴가 나오고 집에서 쓰는 와이파이 기기의 비밀번호를 눌러주면 됩니다. 와이파이가 연결되면 이 메시지가 뜨면서 짜잔 하고 화면이 나오네요. 어때요? 화면이 뜨니까 한 300% 더 예쁘게 보이네요. 이렇게 자동으로 지역과 시간 그리고 각종 기상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네요. 실제로 보면 정말 예뻐요. 이렇게 보조 배터리와 연결해도 잘 작동했어요. 책상 근처에 놓아서 시간과 기상 정보를 확인하세요. 단점이라면 처음에 와이파이 연결하는데 좀 헤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네요. 다이렉트 웨이 평점은 포장 7점, 마감 8점, 디자인 10점, 성능 9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8.5점입니다. 샤오미 미지아 S101 전기 면도기. 다이렉트님이 쓰던 면도기가 오래돼서 새로운 면도기를 찾던 중에 괜찮은 가격에 샤오미 면도기가 눈에 띄어서 구매하게 됐어요. 우선 샤오미답게 깔끔한 포장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포장을 열면 이렇게 매뉴얼이 있는데 중국말이어서 읽을 수가 없고 사실상 안 봐도 무방해요. 우선 샤오미에서 만든 면도기답게 깔끔한 디자인과 마감을 보여줍니다. 뚜껑을 열면 필립스 스타일의 3중 면도날이 보이는데 더블링으로 되어 있어 저가 필립스 면도기보다 더 효과적으로 면도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포장에는 추가적으로 충전용 C타입 케이블이 들어있네요. 버튼은 하나만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눌러서 전원을 켜고 끌 수 있고 이렇게 3초간 계속 누르고 있으면 잠금 모드가 되어서 버튼을 눌러도 면도기가 작동하지 않아요. 다시 3초간 홀딩해주면 잠금 모드는 풀리게 돼요. 뒷부분에 이렇게 타입C로 충전하는 부분이 있네요. 다이렉트님이 실제로 면도를 해보았는데요. 수염이 제법 부드럽게 잘 잘리고 면도 면적도 넓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면도날 부분을 열어서 깔끔하게 물 세척도 가능했습니다. 단점이라면 아무래도 내구성이 5-6만원대 제품보다 못할 수밖에 없고 면도기 자체에 트리머 부분이 없다는 점 정도겠네요. 결론적으로 트리머를 사용 안 하시고 면도기를 터프하게 사용 안 하시는 분이라면 꽤 만족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다이렉트님은 오늘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이렉트 웨이 평점은 포장 9점, 마감 8점, 디자인 9점, 성능 8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8.5점입니다. 타이홈 25in1 스크류 드라이버. 이 제품은 샤오미 스크류 드라이버와 흡사한 기능을 가지면서 훨씬 저렴한 드라이버로 알려져 있는 제품입니다. 포장은 평범하네요. 포장 안에는 플라스틱으로 된 드라이버 케이스가 있습니다. 포장 겉은 살짝 밋밋한데 짜잔! 스크류 드라이버 자체는 제법 마감이 좋아 보이는데요. 드라이버 비트를 앞쪽에 꽂으면 자석의 힘으로 유연하게 고정되고 드라이버 윗부분이 돌아가서 손으로 고정해서 돌릴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확대해보니 마감이 더 좋아 보이네요. 실제로 한번 사용해볼까요? 알맞은 비트를 고르고 카메라 나사를 풀어보니 잘 되었습니다. 안경에도 잘 되고 노트북에도 잘 되었네요. 하지만 PC나 모니터에 쓰이는 나사에 쓰기에는 무리이니 참고하세요. 엑스박스 컨트롤러의 육각 나사도 잘 풀렸어요. 단점이라면 드라이버 비트가 드라이버와의 자성이 좀 약해서 잘 빠진다는 점입니다. 다이렉트 웨이 평점은 포장 8점, 마감 9점, 디자인 8점, 성능 8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8.25점입니다. 오로라 스카이 LED 프로젝터. 이 제품은 무미건조한 실내를 멋진 밤하늘로 만들어주는 야간 조명입니다. 여러 번 소개를 드린 제품인데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것 같아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에 구매하게 되었어요. 그럼 한번 개봉해 볼까요? 우선 간단한 영어 매뉴얼이 있고 제품 사진으로 보는 것과 똑같은 느낌의 프로젝터가 들어있어요. 마감은 아주 고급스럽지는 않고 뭐 그다지 나쁘지 않은 그냥 보통 느낌이에요. 큼직한 눈망울 같은 렌즈가 특히 인상적이네요. 그리고 리모컨과 어댑터가 들어있어요. 리모컨으로 전원 버튼을 켜면 이렇게 멋진 밤하늘의 우주와 오로라가 바로 펼쳐진답니다. 리모컨의 조작은 아주 간단해서 별과 오로라를 켜거나 끌 수 있고 속도도 조절 가능합니다. 사실 기대 이상으로 화려하고 멋진 조명이었어요. 다이렉트 웨이 평점은 포장 7점, 마감 8점, 디자인 8점, 성능 10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8.25점입니다.
레드드래곤 피즈 미니 기계식 키보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가장 많이 팔린 미니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왜 무선이 아닌 유선 키보드를 쓰냐고요? 무선 키보드는 배터리 때문에 화려한 RGB를 넣기가 쉽지 않고 유선이 게임을 할 때 디레이가 없이 플레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작고 깔끔한 박스를 열면 흰색과 회색 조합의 레트로 키보드가 나오고 매뉴얼과 유선 연결을 위한 C타입 케이블, 키캡 리무버, 그리고 추가적인 스위치가 들어있네요. 우선 작고 예쁜 디자인이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키캡이 이중사출로 견고하게 인쇄되어 있어서 좋네요. 케이블만 연결해주면 이렇게 바로 RGB 라이트가 나오면서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가격에 이렇게 화려한 RGB 이펙트를 가진 기계식 키보드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펑션 Alt를 여러 번 눌러서 다양한 RGB 이펙트를 체험할 수 있어요. RGB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키보드네요. 펑션 M을 눌러서 RGB 밝기도 조절할 수 있어요. 타건음도 제법 괜찮았어요. 들어보시면 통울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격 대비 준수한 타건감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괜찮은 타건음은 10만원대 후반 정도는 가야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핫스왑을 지원해서 키캡뿐만 아니라 키 스위치도 교체할 수 있어요. 화려한 RGB와 괜찮은 타건음 그리고 핫스왑까지 이 가격에 이 정도면 꽤 괜찮은데요. 다이렉트 A 평점은 포장 8점, 마감 8점, 디자인 9점, 성능 9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8.5점입니다. 아이고 A100 유무선 기계식 키보드. 10만원 주고 샀던 키크론 K2 레트로를 3만원대 기계식 키보드가 밀어내버렸어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유무선이 모두 되는 3만원대 기계식 키보드가 있어서 구매해보았는데요. 평도 좋고 연결이 불안정한 블루투스가 아닌 2.4기가 무선 연결이 되는 기계식 키보드는 이 가격에 보기 힘들어 바로 구매할 수밖에 없었어요. 포장부터 나쁘지 않아 보여서 살짝 기대가 되네요. 이중 포장으로 제법 튼실하게 되어 있네요. 구성품은 유선 연결과 충전을 위한 C타입 케이블, 오렌지색 키보드를 대체하는 여분의 키캡, 그리고 키캡 리무버가 들어있어요. 매뉴얼도 있는데 안 보셔도 무방합니다. 키보드 덮개도 있어서 먼지 방지용으로 써도 나쁘지 않아요. 키보드의 마감과 디자인도 괜찮은 것 같아요. 검정색, 진회색과 오렌지색의 조화가 잘 되네요. USB 수신기는 아래면의 높이 조절 부분에 숨겨져 있네요. 블루투스 키보드 연결에 실망을 많이 해서 좀 기대가 되네요. 아랫면에 있는 전원 스위치를 ON으로 두면 준비가 끝납니다. 100개의 키캡을 가진 제품으로 좀 적응이 필요하겠지만 거의 풀사이즈로 메인 키보드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이제 타건을 좀 해볼까요? 제가 고른 축은 황축으로 적축과 갈축의 중간 정도 되는 축이라고 합니다. 어떤가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개인적으로 가격 대비 느낌이 아주 좋은데요? 이렇게 유선으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전면을 보시면 이렇게 남은 배터리 양도 확인할 수 있네요. 또한 핫스왑도 가능해서 키캡뿐만 아니라 스위치의 교체도 가능해요. 3만원대의 끊김없는 유무선 연결성과 괜찮은 타건음 그리고 핫스왑까지 이제 다이렉트 웨이의 메인 키보드로 사용 중입니다. 다이렉트 웨이 평점은 포장 9점, 마감 9점, 디자인 8점, 성능 10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9점입니다. 빛나는 LED 케이블. 제법 밝은 LED를 가지고 있는 케이블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되지 하는 생각이 들어 구매해봤어요. 포장은 없다시피 한데 케이블이니 별 상관이 없어요. 마감은 나쁘지 않은데 베이서스나 유그린 케이블보다는 살짝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충전기에 꽂아보니 양쪽으로 연결이 안 돼도 LED가 켜지네요. 실제로 보니 참 화려하네요. 최대 15W의 빠르기로 충전되니 휴대폰 정도는 나쁘지 않은 속도로 충전할 수 있겠네요. 살짝 난잡하다고 생각하더라도 하나쯤 구매해볼만 하네요. 어두운 방이나 텐트에서 야간 조명으로 써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이렉트 A 평점은 포장 7점, 마감 8점, 디자인 8점, 성능 9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8점입니다. 호토 무선 스크류 드라이버. 이케아 제품을 만만하게 보고 수동 드라이버로 조립하다가 녹조가 되어서 구입한 무선 전동 드라이버입니다. 호토 제품은 항상 디자인과 마감이 기대되네요. 포장부터 깔끔함이 느껴집니다. 박스에는 캐리 케이스가 들어있고 그 안에 드라이버가 들어있고 매뉴얼과 드라이버 비트가 들어있어요. 매뉴얼은 특별히 안 보셔도 될 것 같네요. 디자인과 마감 퀄리티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생각보다 더 작아서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드라이버 팁을 끼우고 방아쇠 스위치를 당기면 라이트가 켜지면서 드라이버 팁이 돌아갑니다. 스위치를 위로 하고 방아쇠를 당기면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스위치를 아래로 하면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실제로 사용해보니 크기가 작은 것이 장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좁은 공간에서도 쉽게 작업할 수 있었어요. 스위치를 아래로 내려서 볼트를 빼는 것도 쉽게 되었네요. 생각보다 힘도 좋은 것 같네요. 드라이버 팁의 자성도 좋아서 나사를 쉽게 컨트롤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나사를 조이고 수동 드라이버로 다시 조이거나 풀려고 해봤는데 잘 안되는 걸 보니 힘이 제법 좋은 것 같죠? 하나 아쉬웠던 건 셀렉트 스위치가 좀 더 고급스럽게 움직였으면 더 좋았겠다 싶네요. 다이렉트 웨이 평점은 포장 9점, 마감 9점, 디자인 9점, 성능 9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9점입니다. 유그린 슬림형 무선 마우스. 이 마우스는 부담없이 휴대할 수 있는 슬림형 디자인의 클릭 소리가 조용한 제품입니다. 블루투스와 2.4기가 USB를 둘 다 지원해서 두 기기에서 번갈아가며 사용해도 좋을 제품이에요. 포장은 단순하고 꼭 필요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무광 플라스틱으로 마감은 로지텍 못지 않았어요. 슬림한 높이가 가장 특징인 마우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실제로 보니 더 예쁜 마우스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마우스 클릭 소리가 조용했고 스크롤바가 금속으로 되어 있어서 마음에 들었어요. 블루투스 모드로 사용하려면 마우스 아래의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블루색의 LED가 나오게 됩니다. 블루투스 설정에서 마우스가 뜨면 클릭해서 연결시켜주면 끝이네요. 컨트롤은 아주 잘 되었어요. 참고로 마우스의 DPI는 4000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마우스는 살짝 작은 손에 어울리는 듯 하네요. 마우스의 크기는 작지 않지만 높이가 낮아서 그런지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다이렉트님의 손이 좀 큰 편인데도 특별히 불편하다는 느낌은 없었다고 합니다. 마우스의 상판을 분리하면 USB 동굴이 나오고 이 동굴을 이용해서 2.4기가의 USB로도 마우스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2.4기가 USB 연결이 마우스 컨트롤에서는 좀 더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정리하면 조용한 클릭 소리와 슬림하고 좋은 디자인의 마우스를 원하시고 얇은 노트북과 휴대하고 싶으신 분에게 아주 좋은 제품이 될 것 같아요. 마우스 높이가 낮은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호불호가 좀 갈릴 수도 있을 만한 마우스니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하이브루 3-in-1 커피 머신. 네스프레소 돌체 구스토 캡슐과 원두 커피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커피 머신이라서 구매해 보았어요. 여러 형식의 커피를 같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일까 단점일까 궁금하네요. 포장을 열면 이렇게 품질 보증서가 들어있고 매뉴얼과 3가지 모듈이 들어있네요. 이 3가지 모듈은 네스프레소, 돌체구스토, 원두 커피용으로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먼저 네스프레소 캡슐로 커피를 뽑아볼게요. 커피 모듈 뚜껑을 열고 네스프레소 캡슐을 넣고 이렇게 모듈을 커피 머신에 결합시키면 네스프레소 커피 머신이 되네요. 이제 물의 양을 작은 컵과 큰 컵으로 골라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이제 작은 컵에 네스프레소 캡슐 기반 커피가 뽑히고 있네요. 이렇게 크레마가 살아있는 커피가 나왔네요. 너무 진액이라 뜨거운 물을 타서 마셨는데 타 네스프레소 커피 머신과 다를 바 없는 맛이었어요. 두 번째로 돌체구스토 커피 모듈을 사용해서 커피를 뽑아보았어요. 우유 캡슐까지 넣어서 캐러멜 마키아토로 뽑아보았네요. 짠! 이렇게 달콤한 캐러멜 마키아토가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모듈을 원두 커피용으로 교체해서 원두 커피를 뽑아보았어요. 크레마가 살아있는 원두 커피가 추출되었네요. 원두 커피도 맛있게 즐길 수 있었네요. 중앙에 전원 버튼을 누르고 잠시 홀드하면 콜드 모드가 되어서 차갑게 커피를 추출할 수도 있어요. 정리하면 네스프레소, 돌체구스토 등의 캡슐 커피와 원두 커피까지 모듈만 바꿔주면 큰 불편 없이 쓸 수 있는 커피 머신이었어요. 다양한 방식으로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다이렉트 웨이 평점은 포장 8점, 마감 8점, 디자인 8점, 성능 9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8.25점입니다. 마포우 스마트 천장등. 방에 있는 천장등의 밝기와 온도를 휴대폰에서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방에 있던 등의 불빛을 작업 환경과 맞게 컨트롤하고 싶어서 구매했어요. 포장을 뜯으면 이렇게 나무 느낌의 깔끔한 등이 나타납니다. 원래 있었던 전통적인 등보다 크기가 작아서 좋네요. 포장 안에는 설치 가이드와 매뉴얼 그리고 등을 달 때 쓰는 나사가 4개 들어있어요. 설치는 원래 있던 큰 등부터 제거해야겠죠? 이제 먼저 스마트 등의 브라켓부터 설치해줍니다. 이렇게 전선 작업까지 끝냈으면 스마트 등을 밀어서 넣어주고 이렇게 돌려주면 설치가 끝나게 돼요. 이제 불을 켜면 잠깐 있다가 이렇게 불이 깜빡거리게 되는데요. 와이파이와 연결이 준비되었다는 뜻이에요. 이제 휴대폰에서 IoT 전문 앱인 투야 스마트를 받아주고 장치를 추가하고 와이파이 패스워드를 넣어서 와이파이에 연결시킵니다. 이제 연결이 되었으면 휴대폰 앱으로 컨트롤이 가능해요. 이렇게 터치로 빛의 강도나 온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밤, 휴식, 작업, 레저 등의 프리셋이 있어서 바로바로 조명의 세팅을 바꿀 수 있어요. 더불어 타이머로 전원을 끄게 하거나 스케줄러를 사용해서 특정 시간에 전원을 켜거나 끌 수도 있네요. 오케이, 구글. 그리고 이렇게 구글 어시스턴트를 이용한 음성 컨트롤도 잘 되었어요. 크기와 디자인도 괜찮고 휴대폰으로 컨트롤하는 기분도 좋은 스마트 조명이었어요. 아쉬운 점은 다이렉트님이 했는데 천장에 있는 조명을 떼어내고 새 조명을 다는 것이 참 힘들더라고요. 다이렉트웨이 평점은 포장 8점, 마감 8점, 디자인 9점, 성능 10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8.75점입니다. 레노버 P11 글로벌 버전. 가성비가 너무 좋다고 해서 호기심에 구매한 첫 안드로이드 기반 태블릿입니다. 알리에서 세일 때 13만원 정도에 구입했어요. 포장은 전체적으로 좀 촌스럽습니다. 근데 가격을 생각하면 봐줄 수 있어요. 가격에 비해서 괜찮은 중급 수준의 칩셋인 스냅드래곤 662가 들어갔고 4기가 램에 64GB의 저장 용량이 제공되네요. 11인치의 풀 HD보다 높은 2000-1200 픽셀을 제공하는 멋진 가성비를 가지고 있어요. 포장을 뜯으면 뜯을수록 좋아 보이는 게 마음에 듭니다. 전체적인 마감도 좋고 후면 디자인도 제법 잘 나온 것 같죠? 여기 보시면 스피커가 한쪽에 2개씩 있어서 총 4개의 스피커로 제법 웅장한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더불어 심카드 넣는 부분처럼 생긴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SD카드를 넣어서 용량을 확장할 수 있어요. 전원 버튼을 눌러서 P11 한번 시작해볼까요? 글로벌 버전이라 제일 먼저 국적을 대한민국으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눌러 와이파이에 연결하고 구글 계정과 연결하면 대략적인 태블릿 설정이 끝나요. 짠! 가품이랑 가격 차이가 크게 없어서 국내 쇼핑몰에서 정품 P11 케이스도 구입했어요. 이 케이스 구매처 링크도 영상 아래 설명란에 적어둘게요. 전원을 켜면 이렇게 기본 화면이 나오고 스크롤하면 빠르게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탕화면 왼쪽을 눌러서 구글 엔터테인먼트를 둘러보는 것도 좋네요. 브라우저에서 네이버를 써보았는데 제법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스크롤도 잘 되고 동영상도 잘 재생되었네요. 하지만 좀 더 고가의 태블릿이나 휴대폰에서 쓰는 듯이 확확 작동한다는 느낌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가성비를 생각하면 좀 욕심이겠죠? 유튜브에서 4K 영상도 제법 잘 플레이되었고 사용감도 제법 쾌적했습니다. 그리고 4개의 스피커가 장착되어서 사운드가 꽤 괜찮다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베이스가 탄탄하게 들렸네요. 카메라는 풀 HD 30fps를 지원합니다. 저는 태블릿에서는 카메라 기능을 거의 쓰진 않지만 다이렉트님이 만든 건담을 찍어보니 사진과 동영상 모두 쓸만할 것 같아요. 어때요? 질감이 제법 살아있죠? 줌으로 원격 강의 등을 하면 풀 HD 해상도에 색감도 나쁘지 않으니 무난할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은 넷플릭스 앱이 실행이 안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는 P11을 비롯해서 많은 저가 태블릿에서 발생되는데요. 국가 코드를 바꾸거나 APK를 설치해야 해서 좀 귀찮은 감이 있어요.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잘 정리된 해결 방법 링크를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전문가용 앱을 쓰시는 분들은 좀 더 고가의 태블릿 제품을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큐베이시스라는 미디 앱을 깔아보았는데 사양이 좀 높아서 그런지 사용 중에 자꾸 튕기는 현상이 있어서 활용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몇몇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은 정말 가성비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양이 높은 작업을 안 하시고 동영상과 간단한 앱, 게임 등만 하신다면 이 P11을 추천 안 할 수가 없겠네요. 다이렉트웨이에서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다이렉트웨이 평점은 포장 9점, 마감 9점, 디자인 9점, 가격 대비 성능 10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9.25점입니다. 디럭스 시커 수직 마우스. 디럭스라는 회사의 수직 마우스입니다. 일반 마우스를 장시간 사용하다 보니 손목이 많이 아파서 구입하게 된 제품으로 수직 마우스의 대표적인 제품인 로지텍의 MX 버티컬과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가격은 반값 정도라 구입해 보았습니다. 포장은 단단한 박스에 들어있는데 제법 훌륭해 보입니다. 이렇게 마우스가 있고 다른 부속물은 검은 상자에 들어있어요. 검정색이 진부한 것 같아서 청색으로 주문했는데 제법 색상이 마음에 드네요. 플라스틱의 느낌이 좋고 마감도 제법 좋은 것 같아요. 보시면 약간 망둥어처럼 생겼는데 마우스가 이렇게 60도 정도 기울어져 있어서 손목이 바닥에 많이 닿지 않아 손목에 무리가 덜 가는 마우스입니다. 마우스 아랫면에는 탈착이 가능한 손목 보호대가 있는데요. 이렇게 자성이 있어서 애플스럽게 탈착이 가능하네요. 그리고 위쪽에서 DPI와 접속 모드 그리고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PI를 최대 4000까지 설정할 수 있네요.
마우스 아래에 버튼이 있어서 접속 모드를 USB를 이용한 2.4GHz, 블루투스 1, 2의 3가지 모드를 사용할 수 있네요. 그래서 이 버튼으로 접속 기기를 바꿔가면서 마우스 한 대로 여러 기기를 사용할 수 있어요. 나머지 구성품으로는 휴대용 파우치, 타입C 충전 케이블, 마우스 커버가 하나 더 들어있어요. 우선 USB를 이용한 2.4GHz 모드로 연결해 보았어요. 블루투스 연결은 3번 제품인 유그린 블루투스 어댑터에서 다뤘으니 참조해주세요. 실제로 사용해보니 확실히 손목에 무리가 덜 가는 것 같다네요. 손목에 무리가 최대한 안 가게 하려면 이렇게 마우스 손목 받침대를 쓰고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데 컨트롤 정확도가 떨어져 주로 받침대를 빼고 사용했어요. 손목 받침대로 빼고 사용하니 평소 사용하던 마우스 컨트롤의 80-90% 수준까지 컨트롤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적응 중인데 마우스 컨트롤을 향상시킨다기보다는 손목 보호에 초점이 맞춰진 제품이란 것을 강조하고 싶네요. 컨트롤 면에서 좋은 점은 엄지로 컨트롤할 수 있는 트랙볼이 있어서 상하 스크롤뿐 아니라 좌우 스크롤도 지원한다는 점이에요. 아쉬운 점은 USB 연결에서는 이 트랙볼이 지원되지 않았어요. 또한 전용 소프트웨어도 있어서 RGB와 DPI 등을 세부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다이렉트 웨이 평점은 포장 9점, 마감 9점, 디자인 9점, 성능 9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9점입니다. 프루이카의 로봇 창문 청소기. 항상 아파트에서 창문을 보면 밖에서 좀 깨끗하게 닦아낼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상상력을 채워줄 창문 로봇 청소기가 바로 이 제품이네요. 깔끔하고 단단한 박스에 들어있어서 포장은 일단 합격이에요. 우선 매뉴얼에 한글도 있어서 보기 편했어요. 그리고 여기 로봇 청소기 추가적인 걸레 홀더 2개, 장착된 걸레 2개 포함해서 총 6개의 걸레가 들어있고 세제를 넣을 수 있는 케이스, 리모콘, 그리고 기다란 전원 어댑터가 들어있어요. 청소기를 보시면 여기 전원 어댑터를 연결하는 부분이 있고 바로 옆에 전원이 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떨어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루프가 있네요. 리모컨은 위에 세 버튼이 오토 무빙 버튼으로 위쪽, 왼쪽, 오른쪽으로 아래로 내려오면서 자동으로 청소를 명령하는 버튼이에요. 중앙에 수동 방향 버튼이 있고 아래에는 정지, 구동 버튼이 있네요. 말로는 어려운데 조작을 해보면 금방 적응이 됩니다. 사용하기 전에 로봇 청소기를 충전해줄 필요가 있어요. 로봇 청소기를 사용할 때에는 전원을 연결해서 사용하지만 행여 전원에서 분리되는 불상사가 있더라도 약 20분간 배터리로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활성화하는 과정이에요. 우선 안쪽 창문부터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안전 로프를 문고리에 걸어주고 해보았어요. 로봇 창문 청소기를 유리면에 맞닿게 한 다음 전원을 홀드하면 진공으로 압착이 돼서 거미처럼 벽에 딱 달라붙게 되죠. 4.8kg의 무게까지 견디는 진공 흡입력이라 사실 떨어질 일은 없다고 합니다. 이제 리모컨에서 위로 올라가는 오토 무빙 버튼으로 눌러줍니다. 가장 위로 올라가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좌우를 모두 청소해주는 버튼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장 위로 올라가서 달팽이처럼 오른쪽, 왼쪽으로 모두 닦아주면서 내려옵니다. 강한 진공 흡입력으로 천천히 닦아줘서 유리창이 아주 깨끗해지고 있어요. 오토 무빙으로 사용하다가 필요하면 리모컨의 화살표를 눌러서 원하는 방향으로도 조작이 가능해요. 청소기를 떼어낼 때는 먼저 핸들을 손으로 잡고 전원 버튼을 눌러 진공 흡착력을 제거한 다음 떼어내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마른 걸레로 사용해도 깨끗해지는데 유리 세정제를 쓰고 싶으면 얼룩이 남을 수 있으니 소량만 사용하세요. 저는 청소기 걸레 부분을 스프레이로 살짝 뿌려서 사용해 보았습니다. 창문 밖에서도 사용해 보았어요. 수년간 묵은 때를 이렇게 청소기가 닦아주니 기분이 아주 좋아졌어요. 조작이 간단하고 흡착력이 강해서 제대로 유리창을 닦아줘서 아주 믿음직했네요. 현재 보이는 오른쪽 창문이 청소가 진행되고 있는 창문이고 왼쪽이 아직 청소가 안 된 창문이에요. 어떤가요? 차이가 상당히 크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소음이 좀 있어서 밤에 작업하면 좀 무리일 것 같고 전원 연결 없이 완전 무선으로 작동하는 제품이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종합적으로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었고 다이렉트 웨이에서 추천할 만한 제품이었습니다. 다이렉트 웨이 평점은 포장 9점, 마감 9점, 디자인 9점, 성능 10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9.25점입니다. 울란지 스마트폰 카메라 그립. 이 제품은 스마트폰에 장착해 일반 카메라 같은 느낌을 제공하는 카메라형 핸드 그립입니다. 아이디어가 좋아 보여서 평소에 구매하고 싶었던 아이템이에요. 제품의 디자인과 마감은 깔끔한 편이에요. 아래면에 보시면 나사홀이 있어서 삼각대를 연결할 수 있어요. 또한 카메라의 셔터 부분인 블루투스 송신기는 분리되어서 따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블루투스 송신기 부분에는 수은 전지가 들어있네요. 셔터 버튼을 꾹 누르면 전원이 켜지면서 블루투스 페어링이 바로 돼요. 그리고 휴대폰 블루투스 설정에서 울란지가 뜨면 터치해서 연결을 합니다.
이제 휴대폰에 그립시켜서 사용하면 되겠죠? 이렇게 휴대폰 한쪽을 넣어서 스프링을 밀어 바로 장착할 수 있어요. 손으로 들어보면 제법 카메라 느낌이 나네요. 확실히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입니다. 전설의 자쿠 2를 찍으려고 가지고 왔어요. 그립의 느낌도 좋고 블루투스로 사진도 잘 찍혔습니다. 컨텐츠 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과장해서 짐벌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순발력 있게 사용해도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삼각대 나사호를 사용해서 삼각대에 고정시켜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니 진짜 카메라 느낌이 좀 나죠? 다이렉트 웨이 평점은 포장 8점, 마감 8점, 디자인 9점, 성능 9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8.5점입니다. 포토 스마트 공기 펌프. 이 제품은 컴팩트한 크기의 스마트한 기능을 가진 공기 펌프입니다. 패키지를 열면 이렇게 휴대용 파우치, 펌프 호스, USB 케이블, 매뉴얼, 그리고 펌프 본체가 들어있네요. 디자인은 세련되면서도 뭔가 밀리터리 스타일의 먼지에 강한 형태로 터프하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컴팩트해서 차나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기 좋을 것 같네요. 펌프 호스와 4가지 밸브 타입 커넥터가 들어있어 알맞게 호스에 붙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큼직한 펑션키가 있고 그 아래 전원 버튼을 꾹 누르고 홀드하면 전원이 켜집니다. 그리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위쪽에서 라이트가 켜지네요. 차 타이어를 테스트해보고 싶었는데 차 타이어가 완충되어 있어서 자전거 타이어에 공기를 주입해 보았습니다. 우선 타이어를 확인해서 적정 공기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자전거 타이어는 적정 공기압이 35 푸사이네요. 바로는 2.4로 되어 있어요. 참고로 일반적으로 푸사이를 많이 쓰는데 바에서 15를 곱하면 푸사이가 됩니다. 그럼 고무호스를 바퀴의 공기 주입 노즐에 연결합니다. 오른쪽 펑션키를 누르면 공, 오토바이, 자전거, 자동차의 기본 공기압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자전거를 선택해서 30 푸사이로 맞추고 전원 버튼을 누르면 30 푸사이까지 공기가 주입됩니다. 이렇게 정말 순식간에 공기가 주입되더라고요. 이번엔 바람 빠진 농구공에 8 푸사이로 설정하고 공기를 넣어볼게요. 농구공에도 멋지게 공기가 충전되었네요. 작고 디자인 좋은 매력적인 공기 펌프네요. 다이렉트 웨이 평점은 포장 8점, 마감 10점, 디자인 9점, 성능 9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9점입니다. 미스터 그린 손톱깎이와 손질기. 미스터 그린 제품은 저번에 리뷰한 니퍼형 손톱깎이를 잘 쓰고 있는데 일반 손톱깎이는 처음으로 구매해 보았습니다. 좋은 마감과 탁월한 절삭력이 인상적인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깔끔한 원통 포장에 들어있네요. 이렇게 손톱깎이와 손질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먼저 손톱깎이는 마감이 좋아 보이고 일반 손톱깎이와는 좀 다른 디자인을 가지고 있네요. 살짝 벌레같이 생긴 디자인입니다. 사용할 때는 이 지렛대 부분을 앞으로 올려서 사용해요. 안 쓸 때는 지렛대를 뒤로 빼서 보관할 수 있네요. 아주 스무드하게 작동하더라고요. 유리형 플라스틱처럼 생긴 손톱 손질기를 먼저 사용해 보았는데 기존의 금속으로 된 손톱 손질기와는 다르게 부드러운 느낌이면서 손질도 빠르게 잘 되었어요. 일단 손질기는 합격. 다이렉트님이 오늘 손톱을 잘라버려서 다이렉트님 2의 손톱을 잘라보았습니다. 손톱도 잘 잘리고 손톱 잘리는 느낌도 꽤 괜찮았네요. 아주 날카롭게 느껴지진 않는데 손톱 자르는데 힘이 거의 들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따닥하면서 잘리는 게 아니라 그냥 썰리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손톱이 잘 날아가지 않는 것도 좋네요. 미스터 그린 손톱깎이 만족스럽네요. 다이렉트 웨이 평점은 포장 9점, 마감 9점, 디자인 8점, 성능 9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8.75점입니다. 유그린 하이튠 X6 블루투스 이어폰. 유그린은 블루투스 오디오 제품 라인업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요. 이 제품은 유그린의 플래그십 모델이자 현재 가장 최상위 라인업에 있는 하이튠 X6입니다. 해외에서 최근에 가성비로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어폰으로 이제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포장은 다른 유그린 제품과 마찬가지로 퀄리티가 좋았어요. 포장을 벗기면 간단한 터치 컨트롤 설명과 함께 제품이 나옵니다. 아래에는 추가적인 이어팁이 대형과 중형 이렇게 들어있어요. 케이스에 있는 이어폰은 중형 이어팁이 끼워져 있으니까 자신에 알맞은 이어팁을 교체해서 쓰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타입C 충전 케이블과 매뉴얼이 들어있습니다. 케이스부터 마감이 좋네요. 앞에 LED는 색깔로 남아있는 배터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고 뒷면에는 충전 포트와 블루투스 연결이나 페어링에 문제가 있을 때 리셋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뚜껑을 열면 이어폰에서 푸른색의 LED가 발광해서 페어링 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애플 스타일의 이어버드는 아니고 살짝 귀에 들어가는 인이어 스타일을 채용한 이어폰입니다. 마이크가 6개나 들어있어서 노이즈 캔슬링이나 통화에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오른쪽을 표시하는 R 표시가 있어서 쉽게 오른쪽 왼쪽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좋네요. 음악이 주업인 다이렉트님이 모니터링 해주었는데 저음, 중음, 고음의 밸런스가 좋다고 평가해 주었습니다. 저가의 블루투스 이어폰과 비교하면 확실히 좋고 강한 베이스음도 퍼지지 않고 잘 들리는 편이라고 합니다. 살짝 고음이 차가운 느낌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주 좋게 들립니다. 그리고 터치 컨트롤도 제법 잘 작동했습니다. 멈춤, 재생, 전후 트랙, 노이즈 캔슬링, 게임 모드 등 대부분의 기능이 터치로 사용이 가능했어요. 특히 마이크가 6개여서 그런지 통화 시 아주 클리어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실내에서 옆에 있는 선풍기의 소리가 거의 사라지게 되는 준수한 수준을 보여줍니다. 이어폰을 4번 터치하면 전송 지연 속도를 50ms/s까지 줄여주어 게임도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게임 모드 기능도 있어요. 정리하면 준수한 음질과 통화 품질, 제법 괜찮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과 게임 모드가 있는 다이렉트 웨이가 추천할 만한 이어폰입니다. 자동 플레이 기능이나 앱 컨트롤이 없는 것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5만원 이하 블루투스 이어폰에 실망하신 분들이나 네임드보다는 가성비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제품이 될 것 같네요. 부스터 M2B 마사지건. 다이렉트님이 제가 허리가 아프다니까 주문해주신 부스터의 안마건입니다. 평소에 이 부스터 브랜드에 대한 좋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주문했어요. 포장이 굉장히 꼼꼼히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짠! 포장이나 캐리박스의 퀄리티는 정말 좋아요. 캐리박스를 열면 제품과 매뉴얼 그리고 각종 안마 헤드가 잘 정리되어 있네요. 본 제품인 안마건인데요. 정말 튼튼하게 보이네요. 기본적인 빌드 퀄리티가 좋은 것 같아요. 재료를 아끼지 않은 느낌? 여러 안마 헤드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헤드를 장착해 보았습니다. 아래에 있는 전원 버튼을 켜면 여기서 남아있는 배터리를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제품 뒷면에 조작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기본으로 진동을 줄 수도 있고 버튼을 여러 번 눌러서 강도를 조절하고 무규칙적인 AI 진동, 올라갔다 내려오는 진동 등을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사용해보니 좀 결리는 부위 위주로 적당히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 안마건이네요. 특히 특정 부위를 지압하는 식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품 특성상 안마 의자 같은 중후함을 원하시면 안 될 것 같네요. 소형 제품이라 진동이 다소 가벼워서 뼛속으로 깊숙이 스며드는 느낌은 살짝 무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이렉트 웨이 평점은 포장 10점, 마감 9점, 디자인 8점, 성능 8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8.75점입니다. 샤오미 라이트 백팩. 세일 때 특가로 많이 사시는 샤오미 백팩입니다. 이 제품은 7, 10, 15, 20리터의 4가지 크기가 있는데요. 저희가 구입한 건 10리터 제품으로 초등학생이 쓰면 될 만한 작은 크기이니 참고하세요. 천은 나쁘지 않은데 좀 얇은 느낌이에요. 가벼운 반면에 내구성은 좀 떨어질 것 같네요. 외부 주머니가 하나 있고 양쪽에는 물건을 신속하게 넣을 수 있는 작은 주머니도 있네요. 전체적인 디자인과 디테일은 괜찮은 편입니다. 가방을 열면 안에 주머니가 또 있어서 태블릿 등을 넣을 수 있어요. 노트북을 넣으려면 좀 더 큰 리터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가방끈의 내구성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들면 이렇게 보이는데요. 성인이 쓰기에는 좀 작아요. 일반 가방이 오른쪽이니까 10리터 제품의 크기가 가늠이 되죠? 메인 가방 말고 가볍게 쓰기 좋은 가방이니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다이렉트 웨이 평점은 포장 7점, 마감 7점, 디자인 9점, 성능 8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7.75점입니다. 호코 E63 블루투스 5.0 무선 헤드셋. 휴대폰으로 장시간 통화하면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 블루투스 이어폰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양쪽으로 소리를 다 듣다 보면 귀도 피곤하고 외부 소리에도 둔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귀 한쪽만 사용하는 이 제품을 구매해 보았습니다. 구매엔 매력적인 가격도 한몫했었네요. 포장은 가격치고 아주 무난했어요. 호코 제품은 베이서스랑 좀 비슷한 느낌이네요. 포장엔 제품과 매뉴얼이 들어있어요. 제품은 디자인도 괜찮고 마감도 나쁘지 않습니다. 작은 블루투스 이어폰만 쓰다 보니 오히려 이런 디자인이 참신하네요. 이어팁이 사슴 얼굴처럼 생겼는데 위에 헤어밴드가 귀에 들어가서 고정이 됩니다. 제품에는 마이크로 USB 케이블과 매뉴얼이 추가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여기 추가적인 플라스틱은 제품에 부착하고 귀에 걸어서 더 견고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구예요. 마지막으로 매뉴얼엔 한글이 없지만 영어로 보아도 무리는 없었어요. 전원 버튼을 홀드하면 전원이 켜지고 빨간불과 파란불이 번갈아 켜지는데 이제 기기의 블루투스 설정에서 호코 E63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착용해 보았습니다. 전화가 오면 버튼을 한번 눌러서 받을 수 있어요. 전화를 거절하려면 버튼을 홀드하시면 됩니다. 통화 음질은 무난했습니다. 제품이 길쭉해서 착용과 벗기를 신속하게 할 수가 있어서 좋네요. 다만 착용 시 떨어지지는 않는데 좀 헐겁다는 느낌이 드네요. 동봉된 플라스틱 귀걸이를 써보았지만 큰 도움은 안 되었어요. 다이렉트 웨이 평점은 포장 9점, 마감 8점, 디자인 7점, 성능 8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8점입니다. 쿨라 미니 보조 배터리. 보조 배터리가 너무 커서 휴대하기 힘들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제품은 작은 크기의 휴대폰에 선 없이 바로 꽂아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포장을 열면 앙증맞은 크기의 보조 배터리와 케이블이 나오게 돼요. 너무 칙칙한 제품만 써서 흰색 제품으로 구매했어요. 제법 귀엽죠? 여기 고무 뚜껑을 열어서 C타입 포트로 휴대폰을 충전하고 왼쪽에 있는 C타입 포트로 보조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어요. 휴대폰에 연결하면 바로 고속 충전이 가능하고 LED 디스플레이에서 남은 배터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측정해보니 약 15W 정도의 준수한 충전 속도가 나왔어요. 배터리 용량이 5000mAh인 게 좀 아쉽지만 아주 작아서 휴대성은 정말 최고의 제품이라고 생각되네요. 다이렉트 웨이 평점은 포장 8점, 마감 8점, 디자인 9점, 성능 9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8.5점입니다. 테크 제품 스토리지 가방. 테크 제품과 각종 케이블이 많아지면서 방에 널브러져 있는 게 보기 싫어서 구입한 파우치형 가방입니다. 가격도 저렴해서 부담없이 구입했어요. 포장다운 포장은 아예 없네요. 택배 포장지와 비닐이 전부입니다. 근데 제법 예쁜데요? 마감을 생각하면 그럭저럭 봐줄만은 합니다. 지퍼를 열면 이렇게 구간을 정할 수 있는 분리막이 나와서 나름 구간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구성해 보았어요. 이제 전자제품을 왼쪽에 수납할 수 있겠네요. 오른쪽은 각종 케이블이나 필기도구 같은 걸 넣어두기 편하게 되어 있어요. 어때요? 깔끔하게 정리되었죠? 저렴한 가격에 완벽하진 않지만 깔끔한 전자제품용 가방이네요. 다이렉트 웨이 평점은 포장 7점, 마감 8점, 디자인 9점, 성능 9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8.25점입니다. 호토 디자인 커터. 택배 박스와 유튜브용으로 예쁜 커터 하나 있었으면 했는데 호토에서 마음에 드는 커터가 하나 바로 나와서 구입하게 되었네요. 포장은 좀 단단한 종이와 비닐로 되어 있어요. 디자인은 일반적인 투박한 커터보다 훨씬 예뻐요. 10,000원이 넘는 커터라 구입하실 때 디자인 가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되네요. 만져지는 촉감과 마감이 좋고 레버를 밀면 커터칼이 아주 깔끔한 소리와 함께 나오게 됩니다. 칼날이 기본적으로 아주 날카로워서 아주 단단한 택배 박스도 잘 잘리네요. 옆에 있는 홈을 이용하면 실이나 전선 같은 것도 쉽게 자를 수 있어요. 다른 커터와 마찬가지로 커터 반대편 캡을 사용해서 무뎌진 커터를 잘라낼 수 있어요. 이상 예쁘고 잘 잘리는 호토 커터였습니다. 다이렉트 웨이 평점은 포장 8점, 마감 9점, 디자인 9점, 성능 9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8.75점입니다. 캐피포 터치패널 소형 디스플레이. 다이렉트 웨이에서 터치패널 소형 디스플레이가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작업할 때 음악을 주로 듣는데 이 작은 디스플레이에 스포티파이를 띄우거나 그리고 음악 작업할 때는 음악 소프트웨어를 마우스 말고 터치로 컨트롤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대형 디스플레이보다 이 제품이 더 맞게 보였어요. 박스를 열면 우선 디스플레이와 결합하는 폴더블 케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영어로 된 간단한 매뉴얼이 들어있네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미니 HDMI와 전원 공급용 USB, 추가적으로 마이크로 HDMI 어댑터와 케이스용 너트도 들어있네요. 디스플레이 크기는 한 이 정도예요. 두께는 얇진 않네요. 뒷부분을 보시면 폴더블 케이스와 결합시키는 너트 부분이 보이네요. 왼쪽에는 미니 HDMI 포트와 전원 공급용 타입C 포트, 그리고 여러 설정을 조절할 수 있는 상하 버튼이 있어요. 디스플레이와 케이스의 결합은 여기 보이시는 홀을 윗부분의 너트 부분에 놓고 볼트로 조여주면 돼요. 이제 PC와 연결해서 사용해 볼까요? PC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미니 HDMI 케이블과 전원을 위한 타입C 케이블, 이렇게 두 케이블이 사용돼요. 이 두 케이블을 모두 꽂아주면 이렇게 짜잔 하고 윈도우가 나타나네요. 유튜브를 살짝 플레이해 보았는데 잘 나왔습니다. 헉, 브라질이 지다니. 7인치 1024 600의 해상도로 선명한 화질을 보여줍니다.
다이렉트님이 작업할 때 뮤직비디오 영상 등을 틀어놓으면 신경이 쓰일 때가 많았는데 이렇게 작은 전용 디스플레이로 틀어놓으니 집중이 잘 되었다고 하네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스포티파이 브라우저를 항상 띄워두고 음악을 듣는 용도로 많이 사용했어요. 이렇게 하니 다른 모니터에서 스포티파이를 따로 띄웠다 지웠다 하는 일이 없어서 아주 좋았네요. 터치 패널도 아주 잘 작동하더라고요. 휴대폰에서의 터치와 큰 차이가 없는 터치 모니터 기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참고로 모니터를 여러 대 사용하시면 터치를 이용하려는 모니터를 주 모니터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음악이나 영상 하시는 분들은 이 터치 기능을 이용해서 각종 소프트웨어를 컨트롤해도 좋을 것 같네요. 크기가 작은 편이라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는 장점이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쓰다가 전원을 뽑고 케이스를 접으면 바로 가방에 넣을 수 있는 휴대용 디스플레이가 된다는 점이 최대 장점이네요. 단점요? 단점이라면 7인치가 좀 작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이 가격이라면? 다이렉트웨이 평점은 포장 8점, 마감 9점, 디자인 9점, 성능 9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8.75점입니다. 이세이저 접이식 휴대폰 홀더.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휴대폰 홀더가 필요해서 구매해본 제품이에요. 포장이라고 하기에도 그렇지만 비닐이 세련되어 일단 합격. 나쁘지 않은 마감에 고무 패드가 많이 붙어있는 홀더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열어서 각도를 조절하고 격자에 맞춰서 고정할 수 있어요. 휴대폰을 거치해서 동영상을 주로 보는데 사용하면 좋겠네요. 태블릿도 거치할 수 있는데 그리 안정적이지는 않겠죠? 뒤에 막대를 조절해서 각도를 쉽게 조절할 수 있어요. 이상 가볍고 접을 수 있어서 가지고 다니기도 편한 휴대폰 홀더였습니다. 다이렉트웨이 평점은 포장 8점, 마감 8점, 디자인 9점, 성능 9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8.5점입니다. WD 엘레먼츠 하드디스크. 이 제품은 알리가 아니라 아마존에서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에 구매했어요. 하드디스크는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많이 싼 편이라 세일할 때 가장 많이 구매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네요. 원래 10TB 이상을 많이 구매하시는데 저는 작업물 백업 용도로 구매해서 6TB 제품을 구매했네요. 케이스는 광택이 제법 있네요. 이 제품은 아래쪽에 고무가 있어서 원래 세로로 세우게 되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나스용으로 구매하셔서 케이스를 제거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제품 뒷면에는 이렇게 전원 버튼이 있고 약간 특이한 USB 커넥터가 있네요. 전원 버튼은 110V인데 프리볼트라 돼지코를 끼워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원을 켜니 이렇게 앞에 불이 들어오고 컴퓨터에서 인식이 잘 되었어요. 여기 보시면 엘레먼츠라는 하드디스크가 있죠? 5.45TB 정도로 표시되어 있네요. 보통 6TB로 구매하시면 컴퓨터상에는 이 정도로 표시되는 게 정상이라고 합니다. 하드디스크 내부로 들어가면 WD사의 하드디스크 관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는 안 쓸게요. 참고로 기본이 윈도우 포맷으로 되어 있으니 맥에서 쓰시는 분들은 디스크 유틸리티에 들어가셔서 맥용으로 포맷을 다시 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품은 5400rpm으로 작업용보다는 백업용으로 쓰시는 것이 좋아 보이네요. 다이렉트웨이 평점은 포장 8점, 마감 8점, 디자인 8점, 성능 9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8.25점입니다. 유핀 HL 벽걸이 후크. 이런 벽 후크 제품은 아주 실용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닥 튼튼하지 않고 디자인도 엉망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좋은 디자인과 웬만한 무게를 견딘다는 이 제품을 보고는 바로 구매했어요. 우선 포장은 아주 살짝 찌그러져 있었지만 양호했습니다. 포장을 열면 총 6개의 벽걸이 후크가 들어있어요. 6개에 10,000원이 넘으니까 아주 싼 제품은 아니죠. 추가적으로 접착면을 깨끗이 닦을 수 있는 알코올 수건이 들어있어요. 우선 제가 본 벽걸이 후크 중에서는 가장 예쁜 것 같아요. 벽에 붙이는 3M 테이프도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현관 앞에 3개를 붙였어요. 스티커가 강력해서 웬만한 무게도 견딜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여러 물건들을 걸어 보았는데 훨씬 주위가 깔끔해진 느낌이에요. 가격만 좀 더 착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제품입니다. 다이렉트웨이 평점은 포장 7점, 마감 9점, 디자인 10점, 성능 9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8.75점입니다. 요즘 소형 송풍기가 많이 출시되어서 데스크탑 PC나 여러 전자기기들을 청소하기가 많이 수월해졌는데요. 이 워사의 송풍기는 집안의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창고의 먼지나 야외의 낙엽들도 날려버릴 수 있도록 강력한 바람을 제공하는 제품입니다. 이제 이 투박한 상자를 한번 열어볼까요? 박스를 열면 파트별로 분리된 제품들이 있네요. 먼저 고무로 된 먼지 흡입구가 있고, 이 천봉투는 흡입구에 달아서 창고 등에서 먼지가 흡입되는 것을 막는 용도인데 주위에 먼지가 지나치게 많지 않으면 특별히 안 달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흡입구와 본체와 연결하는 플라스틱 링이 2개 들어있어요.
이제 여기 묵직하고 튼튼해 보이는 본체가 있습니다. 본체가 마감이 가장 좋은 것이 신경을 좀 쓴 흔적이 보이네요. 영어로 된 매뉴얼도 있는데 특별히 읽어보진 않았지만 꽤 디테일해 보이죠? 마지막으로 배터리가 있네요. 배터리는 2.0, 3.0, 4.0A의 세 종류가 있는데 2.0A는 충전 뒤에 오래가지 못한다고 해서 중간 옵션인 3.0A 제품을 구입했어요. 본체와 마찬가지로 튼튼해 보입니다. 이제 간단한 조립을 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흡입구와 본체를 연결해야 하는데 플라스틱 링이 잘 들어가지 않아서 좀 애먹었어요. 플라스틱 링이 깨지지 않게 잘 결합하셔야 해요. 짠! 이제 잘 결합되었습니다. 만일 먼지 흡입 방지 천을 설치하고 싶으시면 여기 공기 흡입구에다 설치하시면 되는데 저는 특별히 설치할 일은 없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배터리는 여기 적색 스위치를 누르면 잔여 배터리 양을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충전기와 결합시킨 다음에 전원에 연결해서 이렇게 충전할 수 있네요. 우선 다이렉트웨이의 작업용 PC 케이스 뚜껑을 열어 사용해 보았는데요. PC용으로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먼지가 잘 털려 나갔습니다. 진공 청소기로 청소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송풍기는 좀 차원이 틀리네요. 먼지가 시원하게 털려져 나가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크기가 좀 커서 그렇지 파워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제품으로 PC의 먼지를 모두 쓸어버렸어요. 한번 써보시면 진공 청소기로 흡입해서 먼지를 빨아들이는 청소로 다시 돌아가기는 힘들 것 같네요. 이제 야외로 나가서 단풍잎을 한번 쓸어보도록 할게요. 가을이 거의 끝나가서 단풍잎이 좀 적어졌지만 대충 바람 세기를 가늠할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참고로 송풍기의 레버를 강하게 누르면 더 강한 바람이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앞으로 집안에서든 야외에서든 유용하게 쓰일 것 같네요. 더 강력하고 더 좋은 제품도 있겠지만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성능이면 만족할 만한 가성비 제품인 것 같네요. 다이렉트웨이 평점은 포장 8점, 마감 8점, 디자인 8점, 성능 10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8.5점입니다. 다기능 미니 헤드램프. 머리에 쓰고 어두운 곳에서 작업하거나 운동을 할 수 있는 헤드램프입니다. 무난한 포장을 열면 헤어밴드와 램프가 들어있습니다. 헤어밴드로 머리에 쓰니 이렇게 되네요. 램프는 헤어밴드로 머리에 써도 좋을 만큼 작았고 생각보다 마감도 괜찮았어요. 이렇게 뒷부분을 열면 충전 단자와 고리가 있어서 캠핑할 때 텐트 천장에 걸어서 사용할 수도 있겠어요. 이 뒷부분은 각도 조절이 가능한데 클립으로 모자에 꽂아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또한 자성이 있어서 금속 부분에 이렇게 붙여서 사용해도 좋아요. 이런 투명 캡도 들어있어서 조명을 덜 눈부시고 은은하게 만들 수도 있네요. 라이트는 여러 모드가 있어서 왼쪽 버튼을 눌러 강한 빛, 약한 빛, SOS 깜빡이 등을 사용할 수 있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온화한 백색광과 레드라이트 그리고 레드 SOS 깜빡이 등을 사용할 수 있어요. 크기에 비해서 생각보다 밝은데 저희는 보통 컴퓨터 수리용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네요. 다이렉트웨이 평점은 포장 8점, 마감 9점, 디자인 9점, 성능 9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8.75점입니다. UV 칫솔 살균 거치대. 집에 칫솔이 여러 개 있는데 그냥 컵에 꽂아서 쓰니까 칫솔이 계속 젖어 있어서 위생적이게 보이지 않았어요. 집안의 세균이 치아뿐만 아니라 위와 다른 장기에 영향을 준대요. 그래서 이 살균식 칫솔 거치대를 구입하게 되었네요. 겉포장은 그럭저럭인데 속에 우레탄 스폰지가 양쪽을 받치고 있어서 충격은 잘 방지하게 되어 있었어요. 영어로 된 매뉴얼과 타입C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어요. 제품은 간단해서 오른쪽에 스위치만 누르면 200초 동안 칫솔을 살균하게 됩니다. 속을 보면 뭔가 푸른빛에 UV 살균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플라스틱의 질이나 마감은 나쁘지 않네요. 디자인도 심플하면서 괜찮아요. 여기 스티커로 원하는 곳에 붙이면 되는데 한번 붙이면 잘 안 떨어지니 신중하게 장소를 선택해서 붙이시길 바랄게요. 살짝 아쉬운 점은 제품을 열 때 뭔가 딸깍하고 딱 떨어지지 않는 느낌이 들어요. 좀 자연스럽고 감성적인 여다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욕실에 한번 설치해 볼까요? 뒷면에 스티커를 떼서 이렇게 붙이면 설치 끝! 뚜껑을 열어서 칫솔을 이렇게 거치하고 UV 살균 버튼을 누르면 200초간 살균이 돼요. 살균 후에 칫솔을 보니 뽀송뽀송해진 느낌이에요. 확실히 컵에 꽂아두는 것보다 위생적인 것 같네요. 충전은 타입C로 하며 화장실에 보통 콘센트가 있으니 가끔씩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다이렉트웨이 평점은 포장 8점, 마감 8점, 디자인 8점, 성능 8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8점입니다. 키크론 K2 레트로 무선 키보드. 이 제품은 한글키가 있는 게 좋아서 쿠팡에서 구입했는데요. 영문키에 익숙하시면 세일 때 알리에서 구매해도 좋을 것 같네요.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 기계식 키보드가 필요했는데요. 다이렉트웨이에서 원했던 키보드는 최대한 작지만 기능키는 있는 제품이었어요. 그리고 80년대의 맥킨토시 같은 스타일의 레트로 키보드를 원했는데요. 많은 제품을 보았지만 비싸거나 유선 전용이거나 해서 선택의 폭이 아주 좁았어요. 결국 이 조건에 거의 부합한 키크론 K2 레트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포장은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요. 포장을 열면 퀵 가이드와 매뉴얼이 들어있어요. 이것만 보아도 대충 파악이 되네요. 더 디테일한 설명은 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제품을 확인해 볼게요. 보시면 키보드 말고는 면적을 차지하는 부분을 아예 없애서 작게 만든 스타일이에요. 그래도 펑션키, 방향키, 페이지 업다운, 홈 앤드 버튼 등 있을 건 다 있어요. 추가적인 키캡이 들어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맥용으로 되어 있어서 윈도우 유저는 키캡 3개를 바꾸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충전용 타입C 케이블이 들어있어요. 아참, 키캡 리무버도 들어있네요. 실제로 보시면 디자인이 제법 꽤 예쁩니다. 군더더기 없는 제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선호할 만한 디자인이에요. 여기 왼쪽 부분을 보시면 충전을 위한 타입C 포트, 그리고 중앙에 윈도우, 맥 OS를 선택할 수 있는 스위치와 오른쪽에는 블루투스와 전원, 유선 연결을 선택하는 스위치가 있네요. 저는 블루투스로 무선으로 쓸 예정이에요. 블루투스 연결은 FN키를 누르고 원하는 숫자 키를 홀드하시면 됩니다. 세 기기까지 사용할 수 있고 저는 1번을 PC에 쓰고 있어서 맥북은 2번으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 블루투스 설정에 가서 키크론 K2를 선택하시면 연결이 되네요. 그럼 키감을 한번 느껴볼까요? 적축과 청축 키보드를 집에서 쓰고 있어서 이 제품은 갈축으로 구매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저는 키감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약간 텅텅거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하지만 디자인, 마감, 그리고 블루투스로 무선 연결이 되는 것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이 가성비에 마땅히 대체할 만한 키보드가 없는 게 사실이에요. 현재 다이렉트웨이에서 잘 쓰고 있습니다. 다이렉트웨이 평점은 포장 9점, 마감 9점, 디자인 9점, 성능 7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8.5점입니다. 베이서스 USB2 타입C 어댑터. 맥북 에어 같은 노트북은 USB 포트가 아예 없어서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USB를 타입C로 변환시키는 어댑터가 필수적이에요. 허브 제품을 써도 되지만 부피가 생기니까 이 제품을 케이블에 꽂아서 쓰는 게 더 편하겠죠? 포장은 베이서스 제품답게 잘 되어 있네요. 케이블의 베이서스답게 금속 커넥터가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네요. 당연히 이 부분에 USB를 꽂으면 되겠죠? 미니 키보드에 물려서 사용할 생각입니다. 키보드에 달린 패드가 멋지게 환영해주네요. 사용해보니 USB도 잘 물려지고 작동도 잘 되네요. 케이블 관련 제품은 베이서스가 역시 좋네요. 다이렉트웨이 평점은 포장 9점, 마감 9점, 디자인 9점, 성능 9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9점입니다. QCY T21 페어리 버즈. QCY에서 특별히 컴팩트와 비슷한 이어폰을 만들었더라고요. 제품이 예뻐서 바로 구매해 보았어요. 깔끔한 포장을 열면 이렇게 작은 컴팩트 형태의 이어폰 케이스가 나와요. 특별한 진공 공정으로 제조된 제품으로 예쁘고 핑키한 색상이 마음에 드네요. 블루투스 연결은 이어폰 케이스에 제품을 넣고 뚜껑을 한번 열어주면 휴대폰에서 QCY 페어리 버즈로 뜨게 돼요. 그럼 연결을 눌러주면 됩니다. 사운드도 QCY 시리즈가 많이 발전해서 아주 밸런스가 좋아진 것 같아요. 특유의 퀄리티한 사운드를 들려주는데 해상도는 중고가 이어폰에 비하면 살짝 모자란 느낌은 났어요. 착용감은 세미 인 이어로 귀에 적당히 들어가는 형태인데 귀에 딱 맞기보다는 착용하지 않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하나 특별한 기능이 있는데 블루투스 컨트롤 기능이 있어서 휴대폰이 사진 촬영 모드일 때 한번 터치해주면 사진을 찍을 수 있었어요. 셀카나 유튜브 촬영 시 요긴하게 쓸 수 있겠네요. 정리하면 디자인과 성능의 적절한 조화를 이룬 제품으로 기존의 이어폰 디자인이 지겨우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예쁜 제품입니다. 다이렉트웨이 평점은 포장 9점, 마감 9점, 디자인 9점, 성능 8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8.75점입니다. 유그린 100W GAN 충전기. 안정적인 충전으로 평이 좋은 유그린의 충전기 중 하나입니다. 총 4개의 포트에 100W의 출력을 지원해서 여러 대의 기기를 안정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100W형 충전 케이블은 별도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깔끔한 포장에 깔끔한 충전기가 들어있네요. 포장 안에는 매뉴얼과 충전기가 들어있어요. 약간 허전하죠? 단순한 디자인의 유그린 특유의 무광택 마감으로 되어 있네요. 위쪽 2개의 타입C 포트는 단일 출력으로 100W를 지원하고 세 번째 타입C와 네 번째 USB-A 포트는 22.5W의 전력을 지원합니다. 유럽형 전원을 가지고 있어서 좀 헐거울 수도 있는데 한번 테스트해볼까요? 참고로 저는 미국 단자에 돼지코를 끼워서 잘 사용하지 않는 편이에요. 콘센트에 이렇게 한번 끼워보면 쓸만한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쓰면 괜찮지만 이런 식으로 옆으로 세우면 헐거워서 불편할 수 있는데 거의 거꾸로 해도 떨어지지 않는 걸 보면 유럽형 플러그로 그냥 써도 될 것 같네요. 최대 45W의 전력을 지원한다고 알려진 맥북 에어 M1으로 타입C 포트를 테스트해보니 최대 45.2W가 나왔습니다. 퍼포먼스 좋은데요? 시간이 지나면 충전 속도가 서서히 내려가니 45.2W가 평균 충전 속도는 아닌 것 같네요. 최대 출력 96W를 지원하는 맥북 프로를 충전하면 거의 96W가 나올 것 같은 퍼포먼스네요. 참고로 맥북 에어 M1에 들어있는 충전기를 사용하니 최대 28.4W가 나왔습니다. 3, 4번의 타입C와 USB-A는 휴대폰이나 일반 용품 등을 충전하기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 대의 전자기기를 이제 마음대로 충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정리해보면 마감이 좋고 기능에 충실한 충전기로 노트북을 빠르게 충전하거나 전원 콘센트에 여러 대의 충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여러 대의 전자기기를 동시에 충전하기에 좋을 만한 제품입니다. 무게가 살짝 무거운 것이 단점이라면 단점이겠네요. 아토츠 USB 디지털 테스터 7살도 이해되는 전기공학. 국내외 유튜버들이 많이 사용하는 디지털 전압 측정기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전기공학도 아주 쉽게 설명해 볼게요. 포장을 뜯으면 이렇게 영어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본 제품과 PD 충전 테스트할 때 쓰이는 마이크로 USB 어댑터도 들어있네요. 우선 보조 배터리에 연결하니 전압이 5.22로 흐르는 걸 알 수 있어요. 전압이란 무엇일까요? 물로 설명해보면 전압은 물의 높이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물의 높이라는 것이 각 기기마다 잠재력으로 존재해서 지니고 있고 이걸 전압으로 나타냅니다. 이 보조 배터리는 5.22V의 물의 높이, 즉 잠재력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휴대폰과 연결해서 얼마만큼의 전력으로 휴대폰이 충전되는지 알아볼게요. 오른쪽에 녹색 숫자가 1.33A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전류인데요. 흐르는 물의 양으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그럼 이제 전자제품에 주로 쓰이는 전력을 계산해 볼게요. 전력이란 물이 떨어질 때 발생하는 에너지의 양으로 1초 동안 소비되는 전력 에너지를 뜻합니다.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로 여기서 5.15 곱하기 1.33은 6.85로 이 휴대폰은 지금 6.85W로 충전되고 있네요. 설명을 해보니 역시 쉽지 않네요. 결론적으로 이 제품 측정이 아주 잘 되네요. 다이렉트웨이 평점은 포장 8점, 마감 8점, 디자인 9점, 성능 10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8.75점입니다. 샤오미 실리콘 장갑. 이 제품은 다이렉트님이 사용하려고 구매한 겨울용 장갑입니다. 깨지는 물건이 아니라서 포장은 별다를 게 없어요. 착용해보면 제법 튼튼하고 손바닥 표면에 논슬립 실리콘 서리가 되어 있어서 잘 미끄러지지 않아 일할 때도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샤오미와는 특별한 관련은 없어 보이는 장갑이네요. 장갑이 기모가 많지 않아서 따뜻하기보다는 물리적인 작업에 최적인 제품인 듯 싶네요. 아쉬운 건 엄지와 검지에 터치스크린 처리가 되어 있어서 장갑을 착용하고도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수십 번 해야 한 번 정도로 성공할 정도로 인식률이 좋지 않았네요. 그래서 터치스크린 기능을 보고 구매하시려 하는 분에게는 전혀 추천할 수가 없네요. 다이렉트웨이 평점은 포장 7점, 마감 8점, 디자인 8점, 성능 7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7.5점입니다. 무제한 쓰기 연필. 호기심에 구매해본 무제한 쓰기 연필입니다. 별다른 포장이 필요치 않아서 알리 특유의 노포장 형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포장을 뜯으면 연필이라기보다는 만년필에 가깝게 생긴 제품이 등장합니다. 기대보다는 제법 디자인과 마감이 괜찮은 편이에요. 열어보니 펜 쪽이 꽤 샤프하네요. 펜 앞쪽을 돌리면 내부에 지우개도 들어있어요. 살짝 생뚱맞지만 가끔 유용하게 쓰일 것 같군요. 맨 앞쪽에 펜 쪽은 교환할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사용해보니 실제 연필과 별 차이 없게 쓸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받은 느낌은 연필 깎기로 방금 깎은 연필을 계속 쓰는 느낌이랄까요? 살짝 아쉬운 건 일반 연필보다 좀 연하게 쓰여진다는 점이네요.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렴한 제품이니 하나쯤 구입하셔서 확인해보세요. 다이렉트웨이 평점은 포장 7점, 마감 8점, 디자인 8점, 성능 9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8점입니다. 우슬리언 65W 충전기 KR 플러그. 한국 플러그에 1만원 이하로 살 수 있는 고속 충전기가 있어서 사보았어요. 포장은 없다시피 한데 가격을 생각하면 뭐. 크기는 적당하고 마감은 살짝 투박해요. 이렇게 C타입과 USB를 하나씩 쓸 수 있는 제품이에요. 좋은 점은 플러그가 4.8mm로 되어 있어서 한국 컨센트와 잘 맞는다는 점이에요. 우선 C타입 포트로 맥북 에어 M1을 충전해 보았는데 30W 정도의 고속 충전이 되었어요. 맥북 에어 M1의 최대 충전 속도가 45W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퍼포먼스네요.
안드로이드 태블릿은 약 17W의 충전 속도가 나오네요. 아쉬운 점은 두 기기를 같이 충전하게 되면 충전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점이에요. 두 포트를 같이 쓰니 C타입의 속도가 7W 초반밖에 나오지 않네요. 두 개의 포트를 같이 썼을 때 USB 포트의 충전 속도는 12W 정도 나오네요. 결론적으로 두 개의 포트를 모두 사용하면 합해서 20W 이하의 충전 속도가 나왔어요. 정리하면 포트 한 개 사용 시 퍼포먼스는 좋아서 포트 한 개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가성비 충전기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두 개의 기기를 동시에 빠르게 충전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다른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이렉트2의 평점은 포장 7점, 마감 7점, 디자인 8점, 성능 7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7.25점입니다. 여러분, 다음 라이트 리뷰 때도 더 재미있고 유용한 제품들로 인사드릴게요. 안녕! 여러분, 이번 라이트 리뷰 라이트하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라이트하게 부탁드려요. 안녕!